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1차 미중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14일 미중 상호 관세 인하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1차 합의를 했죠. 지난달 15일에 1차 합의를 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달 14일에 미중 상호가 관세를 인하한다 그런 내용인데 먼저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좋은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따서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보시면 2018년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 7월달을 해서 그 1월 15일 날 1단계 무역 합의가 서명이 됐는데 이 서명이 된 이후에 후속 조치로 지금 하게 됐죠. 착착착착 진행이 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합의를 통해서 관세가 인하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면 양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양국이 이게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 관세 인하의 시간이 다가오자 중국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한 폐렴이 아주 심하게 전파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크게 전파가 된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지금 사망자 수가 하루에 200명이 넘었어요. 중국 내에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숨겨왔던 내용들을 숨기고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것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전파할 속도가 소강 상태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그렇게까지 빨리 잡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한 폐렴의 여파에도 중국 정부는 10일부터 제조 공장을 재가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14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 폐렴의 확산에도 중국 제조업체 직원 절반 이상이 아직 복귀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지만 공급망에서 부품 조달이 절실해지고 있어서 경제 활동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상호관세, 미국의 상호관세 이런 인하 내용을 보면 옆에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미중 무역 관세율 추이라고 해서 2008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2월 6일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2020년 2월 6일 날 중국에서 인하 관세를 한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쪽에 2.5%에서 5%로 지금 인하를 관세하겠다. 어떻게? 5%에서 10%였던 것을 절반을 깎아서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재무부가 6일날 성명을 냈는데요. 2월 14일부터 시행하겠다. 약 750억 달러의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1717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였던 관세는 5%로 5%였던 관세는 2.5%로 내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 간 건전하고 안정적 무역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고 중국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상호 관세를 인하를 했죠. 이 관세 인하 내용을 한번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 그러는데 이곳에서 1월 2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약 1200달러어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관세율이 15%였던 것을 7.5%로 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내린다라는 건 아니고 일부만 내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1월 21일에 발표를 한 것을 보고 2월 6일 날 시행령을 발표를 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미국의 행동을 보고 중국은 따라한 것입니다. 시작 시점은 2월 14일로 동일하게 지금 맞춰놓은 것이죠. 그러면 중국의 현재 상황을 한번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우한 폐렴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코비드 19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코비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비드-19 아니면 코로나, 한국에선 코로나19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우한 폐렴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 제조업 전문가인 제임스 핀토는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역을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봉쇄와 같은 물류 이동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부품 공급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라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다른 말로 코비드-19에서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이번에 사스 때와 다른 우한 폐렴의 시기를 우리가 인정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난번 사스 때 2002년 11월 달에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창고를 했는데 2002년 11월 달에 발병했을 때 당시 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사도 고용하고 직원을 회사 기숙사에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해서 빨리 잠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대응한 시기가 설 연휴 기간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발병했던 시기가 12월 말이었죠. 12월 20 며칠 이 근처인데 공식적인 발표는 더 늦게 됐고 중국의 대응은 더 늦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한 폐렴의 초기에는 중국 정부에서 사람 간 전파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골든타임은 놓쳐버렸고 대규모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 절반이 고향으로 간 후에 특히 후베이성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간 후에야 사람 간 전파가 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한번 보면 중국 근로자들 모두 설 연휴에도 급여를 받고 있고 정부는 우한 폐렴을 이유로 휴가를 연장을 했죠. 말하자면 설 연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장 자체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한 달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돈은 공장 입장으로는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폐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중국 정부는 뭐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더 생각을 해줬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해진 중국 공장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공장에 10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후베이성이죠. 이런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는 공장의 재가동을 지시했고 중국 공장은 고객의 주문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하며 공장으로 불러들일 것으로 생각해서 미니 생산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역 합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무역 합의로 다시 이야기가 넘어와서 이번 1차 무역 합의에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번에 차이가 드러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결과 발표에 대해서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거 향후 2년간 농산물 320억 달러어치 구매 중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크게 확대한다는 말을 했는데 규모나 시기는 아직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발표가 났죠. 지금 발표가 나서 이번에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나중에 얘기 드리는데 특히 마지막 부분 산업보조금하고 2차 협상 여부는 1단계 협상을 지켜본 뒤에 2단계 협상을 하겠다. 미국 입장에는 즉각 협상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이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난 이후에나 2단계 협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2천억 달러어치 물품 추가 수입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약속한 것이거든요. 매년 추가 수입입니다. 기존의 수입량의 추가 수입.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합의의 이행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다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1차 무역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중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중국 자체의 생산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중국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또한
중국에 대한 의문이 나을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2년 내에 2천억 달러의 추가 물품 구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다시 관세에 대해서 되돌려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거죠. 말하자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공장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서 트럼프의 재선이 안 될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해지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해지고 중국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게 되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임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2년 동안 베트남 등과 저임금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는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중국을 떠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탈중국에 이번에 우한 폐렴 아니면 코비드19 아니면 코로나19 어쨌든 이렇게 불리는 병이 어느 정도 스그러지고 그 안에 물자가 잘 이동이 되게 된 그 시점에 중국에서 그 공장을 뜯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동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이게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하되고 분위기가 트럼프의 재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더 이런 일이 더 빨리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부터 견제를 계속해왔죠. 왜 견제를 하게 되느냐?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중국몽 1대1로라는 겁니다. 이 1대1로는 중국이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서 1대1로를 선언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1대1로의 현황을 한번 보면 러시아로는 전체 수출의 36%가 대중 수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거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와 같은 경우는 전체 수출의 2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나라에 많은 지원을 투자를 하면서 1대1로를 계속 늘려나가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들을 대충 보면 어떤 나라들이에요? 자원 부국이요. 특히 에너지 부국이죠. 이 에너지 부국에서 중국이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기는 나라입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하고 바로 붙은 데예요. 그래서 1대1로가 시작되고 중국을 바로 벗어나고 그 다음 나라가 카자흐스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전체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나라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이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란을 통해서 이런 연결된 통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버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까지 연결을 시키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동 통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이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 관계가 벗어나게 되면 1대1로는 완전히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관세 인하가 발표되면서 후폭풍이 일어났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 시세가 지금 하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돼가고 있고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 낙관론을 더불어서 상승하고 현재는 신종 코로나의 완화의 기대로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200명 이상 증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